안녕하세요. 한글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왜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공인중개사도 아닌 일반인들이, 그것도 고등학생들까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던 대학교를 다니던 사회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직장이 멀거나 대학교가 멀면 집을 알아봐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월세 부담이 없는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대부분의 월세 계약보다는 이 전세 계약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월세 계약은 전세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보증금이 많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월세 계약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이 전세 계약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 계약을 선호하다 보니까 전셋집을 찾고 싶어하는 그 소비자들의 바람이 크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이용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같은 전세난 상황에서는 전세 물건만 보유하고 있으면 손님 맞춰서 계약서 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 집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도 요즘 전셋집 구하기도 힘든데 이 정도 하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에 홀딱 넘어가서 계약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 이만한 하자인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서 계약부터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깡통 전셋집을 계약을 하고 나중에 보증금도 다 못 돌려받거나 경매에 넘어갈 집을 계약을 해서 보증금 일부를 날리거나 아니면 통째로 날리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20살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에이,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그걸 뭐하러 공부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유능하고 꼼꼼한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제로 매우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실수를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많아요. 또 공인중개사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일부 타락한 공인중개사들의 고의적인 전세사기 행각들도 있어요. 경남 창원 오피스텔 13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공인중개사가 약 5년간 인근 오피스텔 주인 행세를 하거나 또는 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서 세입자들로부터 약 1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대부분이 20, 30대의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해요. 또 안산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남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6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수법은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물건을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보증금 차익을 빼돌린 거죠. 이 사건 역시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들이었어요.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날리게 된 사건이에요.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약간의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만 있었어도 다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문율과도 같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사기를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자, 내 자산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할 때 그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피해갈 수 있게 되겠죠. 또 꼭 이런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있어요. 전세에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과 중요성,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임차인은 저렇게 경매에 넘어갈 집을 전세 계약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경매에 넘어가서 내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는 그 위험이 있는지는 이미 계약 전에 다 파악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거 예측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이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셋집으로 들어가도 되는 집이 있고 절대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 있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고 그 집에서 잘 살다가도 집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적정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으면 갑질을 밥 먹듯이 하는 임대인을 만났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집주인이 집이 팔렸다면서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난 쫓겨나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제가 실제로 매일같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카톡으로 질문받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새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시죠? 내가 가진 자산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 나서 그 자산을 불리던지 해야 그 재테크가 진정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식, 비트코인, 자 이런 거 잘해서 몇백만 원씩 벌면 뭐예요? 전세 계약 한번 잘못하면 몇천 그냥 날리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것 또한 재테크의 하나입니다.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가 공격적인 재테크라면 나의 자산의 일부인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방어적인 재테크인 셈이죠. 공격과 방어 모두 균형 있게 잘 해내야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정확히 알고 나의 중요한 자산들 중 하나인 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나의 자산의 손실을 막는 방어적인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고등학생들조차도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하고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부동산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